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말씀드릴 놀라운 내용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구독과 엄지척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인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엄지척 그리고 공유가 민족 향가를 빛낼 소중한 응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다 좋은 내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류지의 석가모니 불은 안치 유래가 보기 드물게 정확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쇼토쿠 태자가 사망하자 그 다음해인 623년 태자의 극락 왕생을 위해 일본 황실에 의해 봉헌되었습니다. 사진의 그림과 글을 보아주십시오. 좌대 안에서 발견된 그림과 글자는 석가모니 불과 함께 안치되었을 것이니 올해로 꼭 정확히 1400년이 된 그림과 글이 됩니다. 일본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그림과 글자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림과 글자가 오늘 강의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좌대 안에서 발견된 목판에는 선이 두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두 개의 곡선입니다. 두 개의 곡선 가운데에는 뒤를 돌아다 보는 새 한 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눈이 붉어져 나온 이상한 상어와 같이 생긴 물고기 한 마리도 그려져 있습니다. 또 물고기 위에는 글자들이 걸쳐져 있습니다. 새와 물고기와 그리고 걸쳐진 글자. 도대체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이 그림의 출처는 국내 저명한 만엽집 연구가이신 이영희 교수께서 지은 노래하는 역사라는 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옮긴 것입니다. 이영희 교수님께서는 몇 년 전 작고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은 발견된 글씨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자의 글자가 한 줄로 쓰여져 있습니다. 상당히 능숙한 글자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글자가 놓인 모습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 줄로 된 글이 물고기 위로 비스듬히 걸쳐 놓은 듯이 늘어져 있습니다. 무슨 의도가 있는 걸까요? 도명, 가야문화진흥원장 스님께서는 금년 장마가 시작되던 날 바로 이 그림과 글자를 한번 풀어보자고 저에게 전화를 해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림과 글을 다시 보아주시죠. 일반인들이라면 얼른 보아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향가의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무엇인가 눈에 익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향가에 대해 어느 정도 강의를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눈썰미를 갖추신 것입니다. 이 그림이 무엇일까? 이 그림과 글이 무엇일까? 일본의 언론들이 궁금증이 생겨 취재에 나섰습니다. 비록 기자들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은 향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혀 짐작조차 할 수가 없는 그림과 글일 것입니다. 일본인 학자가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에 응해 해독을 내놓았습니다. 권위 있는 일본 학자의 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본 학계의 사실상 최종 유권 해석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일본인 학자의 풀이를 일단 보겠습니다. 가볍게 보아주십시오. 능면에서 서로 만나라. 식심능료를 원할 때는. 저는 일본인 학자의 이 풀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석가보니불 좌대안 나무판에 글자를 놓고 일본의 언론들이 한바탕 소동을 벌인 다음에 시간이 지났고 맞는지 틀리는지 결론도 내림이 없이 유야무야 잠잠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과 글자들의 풀이는 그걸로 끝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림과 글자를 풀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일로부터 33년이나 지난 올해 장마가 시작되던 날 대한민국의 촉망받는 학생이신 도명스님께서 조차 향가 연구자인 저에게 한번 풀어보자, 시도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이러는데 하물며 당사자인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궁금해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50여 년의 향가 연구 끝에 우연히 천우 신조로 향가가 만들어진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 사실을 정리해서 관련 학회에 나가 발표하였고 책으로도 내용을 발간하였으며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였고 김영애 TV 등 유튜브 영상의 갖가지 방법으로 이를 알리고 있습니다. 사진의 책은 저의 대표적인 저술인 향가 루트입니다. 향가 해독에 어떻게 성공했고 향가가 연구해 보았더니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갔더라. 이러한 내용을 자전적 에세이 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저는 제 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영애의 향가 3서 중 제1권으로 번호를 넘버링했습니다. 향가의 벗 여러분들께서 제2권, 제3권은 읽지 않으시더라도 이것만은 꼭 읽어주시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도명스님께서는 이러한 저의 겉보기 스펙만을 보시고 얼치기인 줄을 모르시고 향가 연구자인 저를 진짜로 전문가라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 궁금해하시던 이 그림과 글을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제안하셨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스님께서는 사람 볼 줄 모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러나 스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데 네가 한번 푸나보자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만일 제가 이것을 못 푼다면 저는 완전히 날라리 연구자가 되겠죠. 저는 스님에 의해 시험대 위에 올려진 것입니다. 대중 앞에 서려면 시험을 피해서는 아니 된다. 저는 꼼짝 못하고 스님의 시험 문제에 답을 내놓아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평소 악법도 법이라고 하며 대중 앞에 섰다가 무슨 일로 사형을 언도받은 후에 법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꼼짝없이 독배를 들게 된 소크라테스의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프다든지 무슨 적당한 핑계를 대고 시험을 피할 수도 있었겠으나 그렇다면 결국 스님의 시험을 피하게 되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이 그림은 자크 루이 다비트라는 화가가 그린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중인 환시리에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이 구절은 가수 나훈아의 테스 형이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호류지 문화재 보수공사 중에 발견된 그림과 글의 현재 상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고대 문화재 처리 절차처럼 일본 당국에 의해 비공개로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필자는 아직 발견된 이 그림과 글을 제가 직접 관찰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니까 마땅히 먼저 실물을 보아야 한다. 이런 핑계를 대고 제가 스님의 시험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림과 글을 챙겨나는 것은 훗날을 도목히로 하고 우선은 스님께서 보내오신 그림과 글자들에 대한 검토에 착수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글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사진과 같습니다. 일본의 학자는 글자들을 이렇게 판독하였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 따르면 언뜻 보아도 판독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편하시겠습니다만은 향가의 벗 여러분들께서도 그림에 나오는 원문의 글자하고 일본인 학자가 판독해 놓은 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붉은색 글자가 제가 보기에 판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글자들입니다. 우선 일본인 학자는 첫 글자를 상으로 보고 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자가 상으로 안 보입니다. 또 세 번째와 여섯 개의 글자는 료라는 글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저는 료라는 글자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여섯 번째 글자는 즐거울 락이라는 글자로 보고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특히 일곱 번째 글자를 식자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 위에 식자를 가만히 보아주십시오. 절대 식자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자기들의 판독이 맞든 틀리든 일본인 학자들은 자기들 나름의 판독을 근거로 해서 12글자를 풀었고 그 결과를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능면에서 서로 만나라, 식심 능료를 원할 때는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인 학자는 이 글을 분명히 정격 한문으로 보고 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향가의 벗 여러분들께서도 일본인의 글자 판독 결과와 풀이를 찬찬히 뜯어보아 주십시오. 나중에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그는 일본인 학자들은 정격 한문으로 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풀이의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저의 경우는 추정조차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상한 풀이입니다. 틀리게 판독해 놓은 것을 일본 학자가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거지로 풀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풀이가 이걸로 끝이 나 있었습니다. 아직 다 풀지 못했는데 끝을 냈습니다. 마치 화장실 갔다가 중간에 나온 꼴이 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상한 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호들갑을 떨고 있던 일본의 언론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조용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일본사에 있어서 쇼토쿠 태자와 호류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따라서 논문과 책이 수십 개가 나와도 부족할 판입니다. 그런데 자료들을 검토해 보니까 용두사미로 끝이 나 있었습니다. 해독이 진행되다가 중간에 봉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스님, 왜 이러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게 느낀 제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갑자기 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들 그림과 글자는 발견된 지 3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언론이 침묵하고 있던 그 시간대, 그 사이에 저는 향가와 일본의 만엽집 모두를 포르내는 도구, 즉 향가 제작법을 발표하였고 이를 논문으로 발표하였으며 학술지에 등재시킨 바도 있습니다. 저의 논제는 고심고심해서 천년의 강 마녀집의 향가였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좀 논문 제목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천년의 강 마녀집은 향가였다. 한번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저서는 일본 마녀집은 향가였다입니다. 출판사와 몇 번이나 상의해서 책 제목도 고심해서 정했습니다. 제가 발표한 향가 제작법의 골자에 대해서 향가의 벗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향가 문자는 뜻글자이거나 또는 이중글자이다. 이중글자는 뜻글자와 소리글자로 동시에 기능하는 문자다. 이중글자는 일타쌍피 글자라고도 한다. 향가의 문장은 노래 가사인 노랫말에다가 하늘의 소원을 비는 청원, 종합 무대 예술의 대본이라 할 수 있는 지문의 역할을 하는 보원이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또 노랫말은 한국어 어순으로 한자가 배열되어 있다. 노래는 한국어로 불린다. 고대 한국어로 불린다. 이 제작법을 사용하면 누구나 향가를 풀 수 있습니다. 만엽집의 해독도 완전히 가능합니다. 만엽집이 향가집이었음을, 고향가집이었음을 입증해낼 수 있다. 이랬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죄송하지만 저의 논문을 검색해서 참고해 주시고 저서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께서 눈빛을 반짝이신 그날 이후 웬일인지 이제 저보다도 스님께서 해독을 서두르고 계시는 눈치였습니다. 12글자를 한자 전문가에 보내서 판독도 의뢰해 보시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이리저리 한자 전문가들에게 보내서 이 12글자에 대한 의견을 구해보았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 12글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새롭게 판독되었습니다. 백견고, 능면미, 제심릉고시자. 이것에 대한 풀이는 다음 3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부에서는 1400년 만에 풀린 글자들의 정체에 대해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낯선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